네, 시장의 이슈 키워드를 뽑아서 내일장 수익을 위해서 빌드업 해봅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태윤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돈 되는 일정에서 소매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중요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진짜로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니까 시장의 반응이 컸더라고요.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바로 네. 그거죠.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느냐. 근데 시장의 결 자체를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는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결 자체가 결국에 미국의 경기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 경제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이 소비 쪽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가뜩이나 최근에 고금리로 인한 지수 자체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담을 느꼈던 부분들이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고환율 또 관련된 이슈까지 좀 맞물리면서 좀 오늘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확인할 게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돈 되는 일정도 살펴봤는데요. 베이지북 공개 소식에다가도 고금리 관련 코멘트를 좀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혹시 좀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FOMC 회의 때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회의 때 이제 그 통화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경제 추세나 아니면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연준 베이지북에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은 지금 가뜩이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현재 기존 3회에서 2회까지 좀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눈높이가 지금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뭐 1회로 줄어들 수도 있다 아니면은 앞으로 고금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2회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은 금리와 환율의 추이를 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 주셨던 빌드업 희망주잖아요. 네. 잉글 우드랩 고환율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뭐 전략 수정해 보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사실 오늘 고환율 관련된 뭐 종목들 고환율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 조정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세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좀 잘 반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수출 지표에 대한 부분들, 뭐 화장품 쪽 관련해서 150개국 이상에서 수출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110개국 정도가 또 작년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수출 좋고요. 또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면은 이 미국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잉그루드랩이 그래도 지금은 주목을 여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뭐 가격적인 전략 부분들은요, 뭐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주셨던 내일장 빌드업 희망주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장 빌드업을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게요. 오늘의 빌드업 재료들 공개합니다. 네, 화면에 지금 오늘의 빌드업 재료들 떠 있는데요. 엄청나게 크고 빨간 글씨로 고환율이라고 쓰여 있죠. 소매 판매도 좀 눈에 띄고요. 그런데 이 고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최근에 좀 삼고 위기가 다시 올 거다 뭐 이런 시장의 우려도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사실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장황 약간 오장 들어가지고 이제 외환 당국에서 이제 환율에 대한 좀 개입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뭐 1,400원을 쉽게 막 크게 넘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워낙 최근에 뭐 반도체나 한 바퀴를 다 돈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더 소화를 하고 좀 조정 구간이 조금은 더 잡아두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지수가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은 좀 그동안의 일정주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은 지금 빌드업 재료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상세하게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차익 실현도 있고 유가도 있고 또 이쪽 구석에 구리 있네요. 네. 사실 최근에 구리 관련주로 수익을 좀 톡톡하게 보셨다는 소문을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뭐 대원전선 좀 조정받는 모습 보였거든요. 추가 좀 하락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뭐 오죽했으면 제가 구리자 들어가는 그 드립을 많이 쳤거든요. 뭐 학교 가면은 뭐 다구리, 얼굴은 뭐 구리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할 때도 2월 달에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은 이구산업과 대창이 초전대체 이슈가 시장에서 빠져나갈 때
그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네. 경우에는 구리 관련된 종목이 사실 구리 가격이 그렇게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을 했던 거는 대원전선의 이 블록딜 이슈가 네.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리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이구산업이나 이런 대창 관련된 기업들인데 아마도 그런 노이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같이 하락 동조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요, 이 전선, 뭐 변압기 이쪽 관련해 가지고도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훼손된 거 없고요. 그리고 이 고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좀 조정폭이 평소보다 깊었다. 그래서 저라면은 그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나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오늘 시장의 키워드들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들을 어떤 그릇에 담을까요? 김태훈 매니저의 빌드업 수식 공개합니다. 네, 네모 더하기 네모 빼기 네모는 물음표. 지금 더하기 하나랑 빼기 하나가 있잖아요. 이 더하기랑 빼기가 뭘 의미하는 거죠? 뭐 더하기는 말 그대로 약간의 이제 호재성 이슈로 네.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악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좀 주가에 조금은 좀 관망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곱하기하고 나누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곱하기는 그만큼 조금 탄력성이 높을 수 있는 재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아주 많은 빌드업 수식 재료들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재료 바로 공개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애플입니다. 네. 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애플이 어디 있어요? 애플 여기 어. 있습니다. 여기 제 옆에 놨는데 저렇게 작게 예. 쓰여 있는데 오늘 유의미한가요, 애플? 저는 항상 주식을 할 때 제 공개 방송 많은 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조시파입니다. 주식은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미 이렇게 부각받은 것들은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계좌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애플이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AI 시장이 성장함으로써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뭐 시가총액 1등을 또 내주기도 했었는데 이 애플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바로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5월 6일로 지금 현재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애플의 OLED 이 아이패드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 전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뭐 WWDC나 이런 일정에 대한 모멘텀들이 뭐 6월 중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봤었을 때 OLED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최근 OLED 업황 자체가 봄이 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뭐 8.6세대 OLED 시장에 뭐 4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 이미 발표를 했고요. 또 게다가 뭐 중국의 BOE 같은 경우에도 11조 이상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또 하겠다 이러면서 최근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관련된 수혜주로 반짝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멀티플 자체가 상당히 낮은 그리고 애플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 기업을 제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OLED 기대감으로 인해서 애플이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빌드업 재료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재료도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차익 실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환율입니다. 차익 실현이라고 네. 하면은 보통 좀 부정적인 의미로 네, 해석이 그쵸. 되는데 어떤 의미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이미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주가 흐름들이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돌발 악재나 아니면 이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폭이 깊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시가총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미 고점 대비 빠질 만큼 빠졌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도 한번 강하게 좀 올라갔던 이력이 있는 만큼 뭐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같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마지막 부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요. 뭐 사실 고환율 이렇게 지속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상장된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빠질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아나운서님하고 네. 오늘 아침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푸른저축은행 아니면 제주은행 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미 그랬었죠. 두 종목이 급등을 해가지고 빌드업을 하기에는 이미 좀 너무 시장에서 핫해졌다. 이미 올라갔다. 네. 이미 여기에 있어요. 그쵸. 제주은행도 저기 고환율 옆에 좀 있고요. 푸른저축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과대낙폭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의 빌드업 수식까지 다 공개를 해봤습니다. 애플의 호재, 그리고 차익 실현 이미 끝난 종목이다, 그리고 고환율에 대한 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다 더하고 빼서 오늘의 빌드업 수식에서 나오는 빌드업 희망주는 무엇일까요? 네, 종목명은 좀 요즘에 되게 젊으신 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오. JMT. JMT. JMT가 뭘까요? 네, 요즘 존맛탱인데. 신조어기도 하죠. 네, 저도 이전에 이제 IMT라는 기업도요. 너티야 네. 그래서 그래 나 티다 해가지고 IMT라는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그 JMT 같은 경우에도 그겁니다. 존맛탱인데 자 아무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OLED PBA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플량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경쟁업체보다 높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PBA 쪽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JMT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한국컴퓨터라는 또 기업이 또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제 OLED 아이패드죠. 이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OLED가 이제 앞으로 또 출시 기대감이 불 거고요. 또 게다가 이제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또 보급형 모델 그리고 추후에는 노트북이나 이런 모니터에 대한 OLED 채택이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된다면은 동사가 수혜를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또 시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멀티플도 낮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또 게다가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애플의 OLED 아이패드로 주목을 했다면은 결국에 애플량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JMT가 그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OLED 시장에 봄이 온다 하는데 이 매출 부분도요. 글로벌 OLED 시장 자체가 전년 대비 4% 정도 이제 드디어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업황 돌고 있고요. 뭐 OLED 소재 쪽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덕산 네오룩스나 뭐 PNH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빌드업인 JMT 가격 라인이 좀 궁금한데요. 한번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격은 시초가 매수고요. 목표가는 5,650원 그리고 선저가는 4,800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김태윤 매니저가 제시하는 내일장 빌드업 희망주 JMT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 JMT를 비롯해서 다양한 빌드업 희망주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료 방송 기회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바로 4시 20분에 공개방송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IMT 오늘 바로 급등했는데 제2의 IMT 오늘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 김태윤 매니저 계속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빌드업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